안녕하십니까, 안유환입니다. 소설은 재미있게, 역사는 깊이 있게, 삼국지 브리핑 제 9번째. 오늘은 천하의 나쁜 놈으로 인정되는 동탁을 위한 변명.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한번 제 변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자, 동탁이란 자는 삼국지 최고의 나쁜 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국지가 한중일 동아시아 삼국의 가장 재미있는 컨텐츠가 된 이유는 바로 3이라는 숫자에 있습니다. 삼국지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즐겨 읽는 초한지가 있죠. 근데 초한지와 삼국지의 가장 큰 차이는 초한지는 양대 대결이라는 거고 삼국지는 묘하게도 3의 대결이라는 겁니다. 초반의 3회 대결은 착한 편 유비와 천하의 간흥 조조, 그리고 천하의 진짜 나쁜 놈 동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후반기에 가면 이 3이란 숫자가 유비, 조조, 손권으로 바뀌겠죠. 자, 어쨌든 오늘의 주제인 동탁은 이 삼국지에서 천하에서 가장 나쁜 놈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역사에서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소설에서도 당연히 동탁은 아주 나쁜 놈 되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 동탁편을 읽을 때 동탁이는 아주 미련하고 뚱뚱하고 무례하고 뭐 그런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탁은 진짜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천하의 나쁜 놈으로 되어 있을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천하의 나쁜 놈으로 인정받는 것은 천자를 세운 겁니다. 대장군 하진에 의해서 소제 유변이 황제가 됐는데, 이 동탁이 정권을 잡자마자 유협을 황제로 세우죠. 근데 이건 제가 변명을 해보면 이건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동탁만 그런 게 한 게 아닙니다. 이미 역사에 이렇게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설시대지만 상나라 시대에 이윤이라고 하는 재상이 후계자 태갑이 무도하다 그래가지고 황제로 세우지 않고 3년간 동궁에 폐위시킵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제 황제 자리를 주죠. 저 두 번째 사례는 가까운 서한 시대에 한무제가 나이가 많은 후에 죽은 후에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곽광이라고 하는 탁고 대신이 황제를 세우려고 창의방 유하를 데려다가 황제로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27일 만에 폐위시키는데요. 이제 동탁도 이런 사례를 들어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던 거죠. 또 신나라가 세울 때 왕망이란 자도 사실은 유씨를 사실은 선양을 받아서 황제가 되죠. 뭐 이러저러한 사례에 의해서 동탁은 한 겁니다. 물론 동탁이 이런 자격을 갖췄는지는 딴 얘기지만 어쨌든 후대 사람들은 이걸 아주 나쁜 짓의 대명사로 얘기했던 거죠. 자, 두 번째, 동탁은 진짜 뭘 잘못했는가? 자기가 세운 황제 앞에서 무례를 했습니다. 동탁이 받은 3대 특전이 있는데요. 찬배불명, 입조불추, 검리상전이란 겁니다. 찬배불명은 뭐냐면 배례할 때 성명 대신 관직만 부르는 것이고, 입조불추는 황제 앞에 입조할 때 종종걸음을 할 필요 없다는 것이고, 검리상전은 검을 찬 채 신을 신고 전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이 3대 특전은 한 고조 유방의 신하였던 승상 소아가 먼저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한 게 아니에요. 그랬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동탁이 낙양에서 황제를 바꿔치기 하고 이렇게 무례할 정도로 3대 특전을 받게 된 과정이 어땠느냐라고 한번 보죠. 그 사건은
189년 대장군 하진과 원소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환관들을 밀어내고 싶은데 환관들도 군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밀어낼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방에 있는 장수들한테 군사를 이끌고 낙양으로 와라 이렇게 사실 명을 내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동탁이 들어오게 됐는데 마침 동탁이라는 자가 가까이 있었어요. 하동 지역에서 병주목을 하고 있었고 원래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서량병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낙양에 들어올 수 있었죠. 자, 그렇다면 원래 동탁은 어떤 자였느냐? 이 삼국지 역사를 쓴 진수가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사람이 흉악하고 잔인하고 포악하며 비정했으니 문자로 역사를 기록한 이래 이와 같은 자는 아예 없었을 것이다. 사실 진수가 가장 싫어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동탁을 한번 평가해 보면 중년운은 좋았지만 말년운이 나빴던 인물. 이 중년운은 생각보다 좋았던 거죠. 왜냐하면 젊어서 병사들 데리고 전쟁을 많이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낙양이 들어와서 황제를 자기가 세우고 거의 황제에 필적하는 이 운을 가졌다는 건 어마어마한 운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동탁의 여정을 한번 보죠. 원래 동탁은 서량 출신입니다. 서량이 어디냐면 장안에서 서역으로 가는 중간에 있는 길목이죠. 바로 유목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탁은 반유목 반농업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고 나름대로 이제 조정에 잘 보였는지 거기서 이제 벼슬도 하게 되고 군사들도 이끌게 되죠. 그러다가 황건적 토벌군대에 가담을 해서 공을 세웁니다. 물론 초반에는 전쟁에 패해가지고 관직이 박탈될 때도 있었는데 후대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황건적 토벌군대에 또 공을 세워가지고 국가로부터 병주가 여기였는데 병주목에 제수가 됩니다. 자기네 이 서량 군사를 내려놓고 이제 이 병주목에 부임해라 했는데 이 명을 어기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이 양주병들을 데리고 이 하동 지방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진과 원소가 낙양으로 들어와라. 그러니까 낙양에 들어와서 정권을 잡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낙양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여기서 정치를 좀 해보려다가 사실 이제 지역의 제후들이 반기를 드는 바람에 여기서 버티지 못하고 나중에 장안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그 황제를 끼고 천하를 호령하는 입장을 취했던 거죠. 이 장안에서는 미호라고 하는 자기만의 성을 쌓아놓고 거기서 이제 그 자기 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벼슬자리를 주고 30년치의 식량을 쌓아놓고 있었다. 나는 자신만만하게 30년 동안 여기서 지낼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안에서 이제 공포 정치를 하고 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그러다가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동탁 오수전이라는 동전도 발행하고 함으로써 이제 혼란을 자초하고 결국은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호위무사 여포한테 살해당하는 불쌍한 운명을 취하게 됩니다. 말년은 좋지 않았던 사람. 자, 그렇다면 왜 이 동탁은 낙양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장안으로 쫓겨가야만 했는가? 사실은 이 동탁은 병력이 부족했습니다. 한 3천여 명의 병력을 데리고 낙양에 진군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제대로 지킬 수가 없으니까 어떤 쇼를 하게 됐죠. 병사들을 밤에 몰래 성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에 낮이 되면 이제 제대로 군기를 갖춰가지고 행진해서 낙양성 안으로 들어오는 쇼를 했던 거죠. 그럼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이 지원부대가 오나보다 해가지고 군세를 크게 보이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결국은 자기가 가진 부대가 3천여 명밖에 안 됐으니까 결국은 이제 그거를 낙양을 시킬 수 없다. 그래서 든 거죠. 결정적으로 각 지역의 제후들이 이 동탁을 제대로 봐주지 않았던 겁니다. 이걸 보면 유주의 공선찬 있었죠. 이쪽
그 원소가 있죠. 또 서주에 도겸도 있죠. 남양대 원술, 그 다음에 형주의 유표, 익주의 위장, 한중의 장소, 이런 천하제후들이 등장해서 동탁 토벌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관동군이라는, 관동군이 토벌 만들어져서 낙양으로 진격하고 하니까 그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 낙양을 불태우고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 그 다음에 이 관료들을 전부 데리고, 황제를 포함해서 데리고 장안으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소설상에 18로 제후가 관동군을 결성을 해서 낙양에 진군했다라고 사실은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소설은 약간 허구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한 7, 8명 조조를 뭐 총목격으로 한, 원소를 대장으로 한 어떤 관동군이 결성되긴 했는데, 소설에 등장한 만큼 이 18로가 나오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에는 이 18로가 나오지만 여기 북해태수 공룡이나 서주자사 도겸이나 서량태수 마등이나 공선찬이나 장양이나 장사태수 손견, 뭐 손견은 나중에 이제 참가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18로 제후에 없었다는 거죠. 역사에는 이렇게 이제 낙양 토벌군대가 관동군이 결성되긴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다 참가하지 않았고, 또 제대로 그 낙양성을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지의 가장 재미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관운장이 화엄을 터치하는 건데, 그 화엄도 사실은 관운장이 터치한 게 아니라 나중에 참가했던 손견에 의해서 화엄도 죽게 되고, 그래서 또 이 호래관에서 그 관운과 화엄이 싸운 거 되는, 또 이동을 해서 사수관에서는 유관장 삼형제와 여포가 3대1로 싸우게 됐었는데, 사실 그것도 소설상의 허구다. 역사에는 없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동탁에 대한 변명이니까, 그 동탁은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만 황제를 바꿔치기 한 게 아니고, 나만 그 황제한테 무리한 게 아니다. 앞에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다. 라고 이제 변명을 해봤는데, 근데 사실 동탁이 잘못한 게 있어요. 진짜로 잘못한 게 뭐냐면, 국가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권을 잡아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면 이 경제를 잘 돌리고 뭐 민심을 안정시키고 해야 되는데, 일단 민심을 안정시키지 못했습니다. 백성들한테 수많은 어떤 재물들을 뺏고 또 경제적 수탈하고 식량도 수탈하고 해가지고 이제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뭘 했냐면, 그 진시황이 만들었다고 전설적으로 전해지는 12개의 동으로 만든 사람상을 녹여가지고 동전으로 제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으로 제조하면 돈이 돌아가겠거니 생각하겠는데, 실제로는 재물이 부족한데 돈만 많다 그래서 경제가 돌아가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경제를 아주 파탄낸 게 사실은 진짜 잘못한 거고요. 제가 볼 때 동탁의 진짜 잘못은,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이 능력은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동탁은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국가 민심이 무엇인지, 국가는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자기가 황제를 이렇게 바꾸려면 사실은 그냥 자기 맘대로 군사력만 갖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관료들이나 여러 백성들의 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 하는 거죠. 결국은 준비되지 않은 기회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동탁의 가장 큰 잘못은 이런 상황에 대한 준비성이 전혀 없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훗날 많은 어떤 그 영웅으로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제왕이 되신 준비를 많이 했던 거죠. 오늘의 동탁을 위한 변명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만 기회가 오면 잡을 수 있다. 그런 걸로 결론을 맺어 보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